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의 두 번째 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어제가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3월의 첫날인 것처럼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2022년 세 번째 달을 어떤 마음 자세로 맞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22년에 달성하고자 했던 많은 목표들이 있는데 대부분 지금 조금 진도가 밀려 있습니다. 2월달 들어서 저랑 제 가족들이 한 3주간 그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1월달, 2월달에 많은 부분을 지금 달성하지 못하고 좀 계획보다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시작하는 3월달부터는 조금 힘을 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목표했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이러한 좀 스피드를 낼 수 있는 한 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3월달도요, 생산적이고 즐거운 일이 가득한 보람된 한 달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3월 2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3월의 두 번째 날 미국 증시의 모습은요, 생각만큼 기대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1.5%로 떨어진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존스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7.6%, 나스닥이 마이너스 1.59, 그리고 러셀 2000 역시 1.93%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제출을 했는데요. 자, 따라서 개별 종목 중에서도 많이 떨어진 종목이 보입니다. 인텔리아 같은 경우 19.2%나 하락을 했고요. 루시드가 어제 어닝 결과에서 생산 대수, 판매 대수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하면서 13.77%나 하락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C 리미티드 역시도 어닝의 그 결과가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오면서 13.1%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요, 제가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ONQ가 9.26% 떨어졌고요. 프로테라가 8.96%, 업스타트 역시 7.97% 하락했습니다. AMD가 의외로 좀 많이 떨어졌네요. 7.71% 떨어졌는데 여기 관련된 뉴스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랩이 4.17%, 크리스퍼가 6.4%, 펠로톤이 4.96% 하락하면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좀 보이는 하루였죠. 반면에 올라간 종목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이었던 G스케일러가 6.4%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바이두 같은 경우 5.23% 상승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4.15% 플러스, 누홀딩즈가 3.86% 상승을 했고요. 팔란티어가 2.99% 플러스, 알람닷컴이 2.07% 올라갔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2.00%, 인바이테가 1.85% 올라갔고요. 애쉬가 1.45, TSMC가 1.07% 올라가면서 그나마 플러스를 보였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기사 몇 개를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기사는요, 제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시고 도대체 애플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자, 애플 역시도 이제 온라인 세일을 컷오프한다. 더 이상 이제 러시아 쪽에 어떠한 온라인 세일도 진행하지 않고, 그리고 상품도 더 이상 수출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의 가장 규모가 큰 애플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러시아의 규제에 협조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러시아의 고립은 점점 더 골이 깊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시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사태 때문에 다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 기업들을 좀 리스트로 정리를 해줬거든요.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커다란 좀 영향을 받게 될지 그 리스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찾았다. 어떤 종목들을 찾았냐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았는데요. S&P 500,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 500개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러시아 쪽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500개의 대표적인 기업이 만들어내는 매출 중에 0.1%만 지금 러시아에서 기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러시아 시장이 생각보다 미국의 우량 기업에 주는 매출은 크지가 않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개별 이름들이, 그러니까 기업 몇 개들은 좀 그 러시아 쪽과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매출의 많은 부분을 러시아에 기대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은 필립 모리스입니다. 무려 전체 매출의 8% 정도를
지금 러시아에 기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옆에 보시면 바이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직까지는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타격이 심한 기업은 몬데레즈입니다. 5% 정도의 매출이 지금 러시아 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역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직까지는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펩시코고요. 5%의 매출이 러시아에서 발생합니다. 바이 의견을 아직까지 지켜내고 있고요. 모학 인더스트리가 4% 정도의 매출이 러시아에서 기여가 되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호맷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 역시도 4%를 지금 러시아에서 기여하고 있는데 언레이트드니까 지금 아직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커버하는 종목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고요. 다음은 콜게이트입니다. 콜게이트 같은 경우는 3%의 매출이 러시아에서 발생을 하고요.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평가는 뉴트럴, 중립을 지켜주고 있고요. 자, P&G 같은 경우는 2%입니다. 바이 레이팅. 아홉 번째 종목은 코카콜라고요. 코카콜라는 펩시보다는 약간 비중이 적네요. 펩시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5%인 반면 코카콜라는 2%에 그치고요. 바이 레이팅을 지금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마지막으로 에스티로더가 1% 정도의 매출이 러시아 쪽에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티로더는 지금 중립 의견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10개 종목이요. 그나마 지금 노출이 조금 러시아 쪽에 많이 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매출 그리고 순이익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기사의 연장선에서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어제 AMD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7%나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그 이유를 러시아 때문이다라고 지금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AMD의 주가가 러시아의 영향으로 떨어졌다고 설명이 되고 있는지 직접 한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vanced Micro Devices, AMD죠. AMD의 주가가 굉장히 좀 날카롭게 떨어지고 있다. 화요일날 그랬다는 거죠. 7.7%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지금 이 섹터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종목들이 다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투자자들이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어떤 걱정이냐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핵전쟁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잖아요. 이러한 두 가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AMD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종목에 대한 뉴스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AMD 자체적으로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가 예전부터 미주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거듭해서 강조를 해왔는데요.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는 그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개별 종목에 대한 뉴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세계의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제재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러시아 쪽에 보내는 모든 배송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자, 시킹 알파가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연락이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취합을 했냐면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따르고 있다, 동조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지금 현재 수출에 규제하는 모든 그 레귤레이션에 협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경제 제재도 함께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는 모든 배송을 2월 24일부터 이미 멈춘 상황이다. 따라서 일주일 정도 이미 제재에 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또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러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환경과 이 기업의 피해가 얼마나 많이 되는 거는 각기 다른 문제거든요. 보신 것처럼 만약에 러시아가 영원히 마이크론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1% 정도, 1%도 되지 않는 매출이 줄어드는 셈인데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주식의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7.7% 정도 떨어지고 이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를 우리가 삼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최근 들어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리의 그 전망, 그리고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지전 양상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이요, 전반적으로 좀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분명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문제는 한 가지의 고민이 더 있죠. 자, 줍줍을 하면 좋겠는데 과연 그러면 가치주를 사야 할지 아니면 테크주를 사야 될지, 그것도 좀 헷갈리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은 테크주인데, 문제는 금리가 인상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테크주나 성장주 쪽에 주가가 좀 횡보할 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까지 우리가 염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테크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 골드만삭스가요, 어떠한 얘기를 해주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이번 기사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요, 뮤추얼 펀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뮤추얼 펀드들이 그로스 스톡들이 많이 떨어진 걸 이용해서 지금 줍줍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쪽 분야에서 많은 주가의 하락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들이 이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골드만삭스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골드만삭스가 어떤 부분을 살펴봤냐면요, 지금 2021년 12월 31일 4분기의 마지막에 발표된 그 파일링을 한번 살펴봤다고 합니다. 총 534개의 뮤추얼 펀드가 어떠한 보유 비중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거죠. 그랬더니 한 가지 사실이 발견이 되는데요, 밸류 주식에서 지금 성장 주식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뚜렷이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고 골드만삭스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은 또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냐면, 이러한 트렌드는 아마도 다음 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뮤추얼 펀드 입장에서는요, 밸류 스톡에 투자를 하면서 많은 수익을 2021년에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밸류 스톡에서 재미를 보고 이제 빠져나와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성장주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것이 이들의 투자 전략이라고 우리가 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테크 주식 중에서도 굉장히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뮤추얼 펀드는 어떠한 테크 주식들을 많이 매수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자, 여기에 랭킹이 나와 있습니다. 자, 뮤추얼 펀드가 가장 많이 최근 들어서 그 보유 비중을 올린, 여기 보시면 체인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보유 비중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랭킹을 매긴 겁니다. 자, 가장 많이 최근 들어서 보유 비중이 높아진 이러한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두 번째로 비중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은 알파벳이고요. 세 번째가 모더나, 네 번째가 유나이티드 헬스, 다섯 번째는 파이오니아 내추럴 리소시즈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넷플릭스입니다. 일곱 번째가 코그니잔트 테크놀로지고요. 자, 여덟 번째가 글로벌 페이먼트, 아홉 번째가 센텐, 마지막 열 번째는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10종목이요, 최근 들어서 뮤추얼 펀드가 가치주에서 이 성장 주식 그리고 테크 주식들을 올려가면서 많은 투자 지금을 넣고 있는 이러한 줍줍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몇몇 종목의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어닝 결과는 소파이입니다. 자, 소파이의 주가가 어제 장중에는 2.1% 떨어지고 있었는데, 어닝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무려 16%나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직접 한번 소파이의 어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의 갭 EPS가 마이너스 0.15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수치는 전망치보다 1센트가 더 나왔으니까 뭐 엄청나게 좋은 실적은 아니죠. 자, 두 번째로 매출이 나와 있는데 279.88 밀리언을 만들어냈고, 이 수치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53.8%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50%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은 쉴 수 있지만, 그래도 소파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봤을 때 엄청난 실적은 사실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실적은요, 지금 전망치보다 뭐 0.41 밀리언, 41만 달러 정도 더 나온 거니까 거의 뭐 예상치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닝 실적만 보면 뭐 그냥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준은 아니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정보가 기가 막힙니다. 자, 보시면요, 새로운 신기록을 썼는데 52만 3천 명의 새로운 쿼터 멤버가 애드가 됐다. 새롭게 이제 멤버가 가입한 수가 50만 명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9%가 성장을 했는데요. 이 39%가 지난해에 비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고요. 시퀀셜이라고 써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분기보다 39%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9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뉴 프로덕트를 샀다.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멤버의 수는 50만 명 정도가 늘었지만 한 사람이 구입한 상품의 수가 거의 2개 가까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상품이 그 애드가 된 것은 90만 개 이상이다. 그렇게 되면서 지난 분기랑 비교했을 때 무려 51%의 상품에 더 가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년과 비교해서 39%가 아니라 단 한 분기 만에 지금 사용자의 수가 40% 가까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판매되고 있는 가입된 상품의 수도 50%나 껑충 뛰어 올랐기 때문에 분기별로 엄청난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소파이구나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최근 들어서 대형 인수권도 성사를 시켰잖아요. 따라서 지금부터 소파이의 그 성장은요, 계속해서 가속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감을 좀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소파이의 주가가 어닝 발표 이후에 폭등을 하고 있는 반면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 종목도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C-리미티드입니다. C-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열리기 전에 어닝 발표를 미리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중에 13% 넘게 폭락을 이미 해버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C-리미티드의 어닝 결과가 어땠길래 이렇게 13% 넘게 주가가 하락을 했는지 직접 한번 그 어닝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자, 4분기의 EPS는 마이너스 0.88이다. 아직까지 좀 적자폭이 크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다행히 전망치보다는 3센트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매출도 괜찮습니다. 3.2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성장률이 100%가 넘어갑니다. 106.4%의 성장률. 그리고 전망치보다도 230 밀리언을 더 만들어냈죠. 따라서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소파이에 비해서 떨어질 부분이 없죠. 물론 이제 매출 성장 부분은 훨씬 더 좋죠. 100% 넘게 성장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에비타 수익을 보시면 마이너스 492 밀리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많이 적자폭이 커진 거죠. 왜냐면 작년에는요, 에비타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기록을 했거든요. 순이익은 아니지만 에비타 수익에서 플러스를 기록했던 기업이 이번에 1년 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폭이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기다려야 C-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흑자로 옮겨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점은 가이던스입니다. 자, 가이던스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C-리미티드의 수입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C-리미티드는 크게 세 가지의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게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이커머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요, 핀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매출의 규모가 가장 지금 큰 것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게임 부분,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가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쪽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킹의 규모가 나와 있는데 2.9 빌리언에서 3.1 빌리언 정도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지금 굉장히 낮은 수치를 제공을 했거든요. 자,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돼 있죠. 일단은 경제가 다시 리오프닝을 하면서 4분기부터 그리고 2022년 새해에 들어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온라인 쪽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인게이지먼트를 잘 하지 않고 변동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만큼 게임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리파이어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게임 중에 하나가 C-리미티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프리파이어가 이번에 구글 플레이도 그렇고 iOS 앱스토어에서도 막혀버렸습니다. 인디아 쪽에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인디아 가버먼트가요, 이번에 중국 쪽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막으면서 그 중에 하나가요, C-리미티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인디아 정부에서, 인도 정부에서 이번에 C-리미티드를 허용하지 않는 이런 기업의 블랙리스트로 올리면서 프리파이어가 완전히 막혀버렸다. 따라서 인도의 좀 사람들의 그 숫자를 생각해 볼 때 타격이 좀 크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가이던스가 좀 떨어지게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8.9 빌리언에서 9.1 빌리언 정도를 올 한 해 동안 만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요, 올해에 비해서 75.7%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C-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비즈니스가 100% 넘는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5% 정도의 성장으로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디지털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요. 1.1 빌리언에서 1.3 빌리언. 물론 이제 성장세는 155%로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커머스에 비해서는 그 매출의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임 쪽에서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이커머스에서 떨어지는 부분을 핀테크가 커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가이던스 쪽에서 조금 빵꾸가 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주가의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자, 나중에 만약에 인도 쪽에서 C 리미티드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게 되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다시 주가가 반등할 기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C 리미티드가 인도 시장에 다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발생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유전자 가위 관련된 기업입니다. 바로 인텔리아인데요. 어제 인텔리아의 주가가 무려 17.69% 장중에 하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죠. 자,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어제 제가 발견한 기사는 이거 하나거든요. 이 기사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과연 인텔리아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만한 일인지는 우리가 각자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텔리아 그리고 르제네론이라는 기업이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발표를 했다. 그들이 이제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치료제가 있었거든요. 그 치료제의 이름이 바로 인텔리아 2001입니다. 임상실험 1단계, 그러니까 일상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 자료가 이번에 발표가 된 거죠. 자, 두 기업이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요. 이번에 싱글 도우즈 세라피니까 이번 테라피는요. 한 번 그냥 복용을 하거나 뭐 복용이라기보다는 투여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투여를 하면 끝이 나는 이러한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치료법은요. 서스테인이니까 굉장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이번에 입증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줄인다. 뭘 줄이냐면 질병을 유발하는 프로틴은 이제 단백질입니다. 질병을 계속해서 유발하는 그 단백질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유전자 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쁜 프로틴, 나쁜 그 단백질을 TTR이라고 부르는데 이 TTR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여기서 나와 있는 인텔리아 2001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치료법을 가지고 일상 실험을 진행한 건데요. 총 15명의 대상을 가지고 이번에 임상 실험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이번에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3명은 0.1mg, 다른 3명은 0.3mg, 또 3명은요 0.7mg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6명 같은 경우는 1.0mg을 투여를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 단백질이 줄어드는지 그 결과를 퍼센티지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무려 52%, 87%, 86%, 마지막 1mg을 투여한 그룹은 93%나 단백질이 제거가 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었다고 하죠. 따라서 굉장히 좀 결과가 좋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그 데이터를 보면 어떠한 결론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냐면 이 트리트먼트가 이 치료법이 한 번만 그 투여하면 되는데 굉장히 좀 효과가 있다, 포텐셜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그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줄여들 수 있는 잠재력을 발견했다라고 이번에 인텔리아의 CEO인 존 레나드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장밋빛 미래죠. 한 가지 조금 안 좋은 부분을 제가 발견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참가한 그 환자자 중에 73% 정도가요 부작용에 시달렸다. 근데 이제 그레이드 1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레벨이 낮은 거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좀 가벼운 그 부작용을 보인 바가 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무슨 뭐 실험을 포기하고 이 정도의 그런 레벨은 아닌 거거든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어쨌든 이번 기사를 보시면 어디까지나 좀 이번 치료법의 그 경과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진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좋은 소식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좀 참을성이 없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식을 버리고 나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인텔리아가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저 역시도 인텔리아의 주주로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시장의 전망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월가의 탑 스트래티지스트다. 가장 좀 능력이 있는 전략가로 유명한 마르코 콜라노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JP 모간의 탑 전략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제 가장 좋지 않은 그 바닥은 찍은 것 같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의 이 그 위기 상황은요, 계속해서 마켓에 변동성을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퍼레이트 어닝이니까 기업의 어닝에는요, 커다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으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인다이렉트한, 따라서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리스크는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코모디티의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고,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 그리고 소비자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 여러 가지의 악재가 널려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희망이 보인다. 실버 라이닝이라는 것은 이제 한 줄기 빛이거든요. 어떠한 희망이 보이냐면 이번 크라이시스로 인해서 아무래도 연준에서 극단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약간 도비시할 것이다. 원래 예를 들어서 0.5% 정도 금리를 상승할 예정이었으면 이거를 한 단계 줄여서 0.25%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 전문가 콜로노빅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콜로노빅이라는 전문가는요, 탑 레이티드 스트래티지스트다. 가장 지금 평가가 좋은 이런 전략가고요. 자, 이분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왜 주식 투자에 유리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러시아의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요, 굉장히 좀 그 임팩트가, 영향이 한정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피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에너지의 가격이요, 생각보다는 좀 천천히 침착하게 잘 조절되면서 올라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 가격이 완전히 폭등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모습은, 그러니까 완전히 미쳐 날뛰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연준의 그 정책이요,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를 통해서 이제 주식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콜로노빅이라는 사람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테크 주식이 지나치게 많이 판매가 됐다. 오버솔드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귀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JP 모간의 콜라노빅이라는 이 전문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0년 3월 달에요, 지금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해서 딱 맞췄던 사람입니다. 몇 명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쪽집게처럼 2020년 3월에 시장이 바닥을 찍었음을 정확하게 지금 진단을 해낸 그런 전문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에 좀 신빙성이 느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콜로노빅 말고도요, 2020년 3월 달에 시장이 바닥을 찍었음을 정확히 쪽집게처럼 찍어낸 전문가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인데요, 바로 톰 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콜로노빅이라는 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본 김에 오늘 자막 영상 역시도 톰 리가 출연하는 CNBC의 뉴스 클립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클립에서도 과연 톰 리는요, 굉장히 좀 장밋빛 미래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줄지, 이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시장의 미래를 확인해 보시는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위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참고로요, 미주은의 영상이 굉장히 여러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첫 번째 영상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가장 마지막에 찍었고요. 보통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밤 늦게 촬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낮 동안에 제가 3개의 영상을 더 촬영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동안 총 4개의 영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아있는 3개의 영상도 되도록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접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e U.S. reopening is gaining steam. At tomorrow's State of the Union, the mask is optional. New York City ends its vaccine mandate next Monday, and states from New York to California are dropping mask mandates entirely. The backdrop could bode well for reopening trades. Tom Lee has been bullish on them for over a year. He runs Fundstrat Global Advisors as a CNBC contributor. Tom, great to have you with us.
Yeah, great to see you. You know, we were talking about Russia, Ukraine at the top of the show, but this sort of folds in. It's all the markets. Is the reopening and the strength of the possible reopening, is that sort of offsetting any sort of downside action we could be seeing from the impact of war? I mean, to an extent, yes. I think there is pent-up demand because, you know, for the last 2 years, people have been home and there's been a lot of anxiety. And I think, you know, even Starbucks had noted there are more unhinged customers. So I think as masks come off and we move away from pandemic thinking, I do think businesses start to see workers come back, business travel comes back, and I think it is all a virtuous circle. But I think the bigger sort of reason markets are stabilizing is very likely because the Fed, you know, which people thought was turning quite hawkish, ends up having to make, I think, an incrementally dovish pivot. A dovish pivot meaning to 25 or even more dovish than that? Yes, to 25. I mean, and I would just say it's as Tom Luddy, former JP Morgan vice chairman, likes to say, less bad is good. And I think if the expectation has gone from 50 basis points to 25, I think that is incrementally dovish. Hey, Tom, it's Karen. Thanks for being on. So if they were to proceed in that dovish scenario of 25 and several 25s, what's your outlook for the market then and the economy? Well, you know, and as that chart shows, you know, the market expectations have dropped sharply. But I think that the question we'll probably ask at the end of this year, and that's a long ways away, is whether, you know, a 2% 10-year or even 2.25 is bad for risk assets or even bad for the economy. And I think markets will probably conclude that it's still supportive of PE expansion. And that's because today you'd still be paying a 40 multiple for a 10-year bond, and investment grade is still going to be in the 30s and high yield is going to be mid-20s. So equities, which are now sub 20, still look like a pretty attractive investment bet. And of course, that also feeds into the idea that if rates are rising, you're not going to make money on credit, but you'll make money in equity. So there's a guaranteed TINA. How much, Tom, do you think market participants are underestimating the strength of this reopening? And I'm asking this because I feel like every step along the way, people have been skeptical of it. You've been pretty bullish, and your view has largely turned out to be right. I think investors are still have low conviction on reopening, and that's because when they talk about supply chain glitches or inflationary pressures, they tend to think of it as margin pressure for stocks that are reopening. So I think there's a tendency to think the durability of any rally is short-lived. I mean, you could see it in the way stocks really sell off on any word of inflation. But it's not that different than how investors were extremely skeptical of energy stocks in 2021 because they didn't think energy would be around. But even in 2022, energy has been performing pretty well.